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에 정부가 발을 빼든 것입니다. 스가우라 이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 규칙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백색 국가, 그러니까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시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제외시킨 지 한 달 만입니다. 동시에 지난주에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데 대해서 WTO에 공식 제소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의 경제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WTO에 제소한다 이야기가 나온 지 2달하고도 반 정도가 흘렀는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거겠죠. 그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2라운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WTO 제소의 지휘봉을 잡은 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한 뒤에 나오셨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예.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느끼는 느낌은 비장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그 분쟁으로 이 분쟁에 있어서 후쿠시마와 마찬가지 수산물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각오가 더 남다르고 비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바로 제소할 줄 알았는데 한 2달 반 동안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보신 거예요? 예, 먼저 지난 7월 4일 일본이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일본 예. 조치의 성격 그리고 그 조치 WTO 협정 위반 여부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 정부는 WTO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졌으며 무역 제한적이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서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꼼꼼히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니까 이건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의 또 통상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예. 검토를 한 결과 이 조치는 일본의 조치가 그 WTO 협정에 위배된다. 그러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제소를 하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신다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다만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몇 가지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해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기업이 수치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 수치를 가지고 증거 들이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다가 일본이 그 사이사이에 규제했던 품목들에 대해서 찔끔찔끔 수출 허가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명분 쌓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먼저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증가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장 이 수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예전이면은 통상적으로 일주면은 나오던 것이 예. 지금은 90일까지 걸리기도 그렇죠. 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언제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불확실성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증거로서 충분히 그것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저희가 피해가 반드시 제소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소의 요건이며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네. 시정을 요구하고 유사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피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 피해가 반드시 WTO 협정 그 제소에 따르는 필수 요건이 아닌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사안이 뭐 조금씩 허가를 그렇죠. 사실 규제를 해놓고 또 찔끔찔끔 뭐 허가도 해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난 2달 반간 허가가
된 게 예. 단 3건입니다. 그 3건이 끝이었어요? 예, 지난 2달 반간 이전이면 일주일 만에 나오던 거고 한 번 허가 받으면은 몇 년을 가고 하던 거를 건별로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예, 예. 바꿨다는 그 문제의 본질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의 제도가 확실히 이전의 그 포괄 허가에 비해서는 분명히 수출 제한, 무역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예.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본질을 그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일본 뉴스가 매일 나오다가 어느 순간 조금 묻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사이에도 수출 규제를 쭉 처음처럼 쭉 했던 건지 아니면 보도가 안 돼서 몰랐던 건데 뭐 수출 규제를 조금 푼 건지 헷갈렸는데 그 상태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거군요. 그 지난 7월 4일에 그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예, 예. 그 상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찔끔찔끔해서 더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3건으로 끝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나오던 그 이전에 자유롭게 예. 거의 그 수출이 되던 체제와 예. 같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전혀 볼 수 그거보다는 없고. 훨씬 더 무역 제한적인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 걱정은 WTO에서 일본은 상당한 강국이다. 예. 그렇다면서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국이다라는 이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일본이 그동안에 그 WTO에 제소한 거에서 그 승률이 예. 이긴 건이 더 그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상대로 한 제소에서는 일본이 저희에게 제소한 거에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게 4건이 있는데 예. 한마디로 저희가 4전 4승을 거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소를 당한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있는 통상 전문가들 또 예. 민간의 통상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철저히 논리 개발을 하고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제소된 모든 건을 이겼다는 그러한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4전 4승의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우리 100전 100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100전 100패고 예, 우리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뭐예요? 유독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부에 있는 통상 당국들도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수산물 분쟁을 담당했던 그 과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분쟁도 직접 들여다보고 있고 정부 당국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밤에 불을 밝히며 이 소송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으며 예, 민간 예. 전문가들도 저희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예. 합심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소송이 지금까지 이기는 거에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저희의 철저한 대응과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팀이 그대로 이번에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때 그 담당했던 그 과장, 예. 그때 담당했던 국장 그대로 있고요. 사무관도 저희가 지금 통상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예, 그 예. 오래 해온 사무관이 사실은 그 임신 7개월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지난번에 결혼 미루셨던 그분은 아니고요.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 후에 결혼하셨죠? 예, 그분은 그 후에 결혼을 예, 예. 해서 아직 임신은 안 예, 하시고. 그렇고요. 어쨌든 그 다른 그 사무관이 이번에는 또 임산부. 예, 그 제가 밤에 사무실에 늦게 남아 있는 거 보고 걱정을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밤새 그 불을 밝히면서 사무실에서 하나라도 더 조치를 검토를 하고 위배 사항을 더 예. 확인하기 위해서 예.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마음이 놓입니다. 든든한 예. 그 팀들이 다시 그대로 모여서 하고 있- 예. 그대로 모여서 이번 제소도. 자,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일본의 최대 급소는 뭔가요? 급소를 찔러야 될 텐데. 일본의 조치가 저희가 WTO에 여러 가지로 위배되고 있지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WTO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차별 금지 의무 즉 최애국 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회원국들끼리는 WTO 회원국들끼리는 그렇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차별했다라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예, 예. 다른 나라에도 허용하고 있는 포괄 허가라는 걸 우리에게는 허가하지 않고서 예. 개별 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 굉장히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내세운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수출을 한국으로 해보니 한국이 이걸 북한으로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뒀더라. 따라서 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거다. 그건 WTO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일본 논리 아닙니까? 첫 번째 그런 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그 일본의 그 어느 정치인 예, 예. 인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예. 실제 일본 당국에서는 이러한 제3국 으로의 유추가 관련된 그 사안 때문이 아니다. 그런 사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건 그냥 그 정치인이 한 발언에서 예, 끝난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식화된 일본도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일본 그 당국과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할 때도 예. 일본 당국도 인정을 예. 한 부분입니다. 그럼 일본의 논리는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게 정치적인 동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이 되고 있는 논리가 예. 아까 말한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신뢰 훼손이라든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예외라는 것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엄격한 요건을 맞춰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원용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일본이 그 저희에게 한 얘기와 예, 이런 걸 예. 봤을 때 이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사용되는 안보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렇게 예. 정치적인 동기에서 그 기인한 그러한 무역 제한적인 차별적인 조치는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이 안보 문제다라는 건 맞아요? 그것도 그것도 바뀌어요? 아직은 협의를 몰라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그동안 주요 강요들이 한 발언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이제 보냈고 예, 보내면은 열흘 내에 답을 하게 돼 하게 돼 있습니다. 있죠. 그 열흘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즉 이번 주 내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면은 예.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하면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오겠죠, 그 일본과 뭐가? 더 그 파악이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유명희 본부장님.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사실 이 WTO 제소되면 취약한 것 같은데 약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임 경제상으로 임명된 스가와라 경제상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는 미동도 안 할 거다. 쭉 밀고 나갈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그 기존의 일본이 계속 해왔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는 그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모한 자신감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뭐 일본 그 정부 인사의 발언과 그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철저한 검토 결과 WTO 협정에 위배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저는 말해도 되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허풍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세 가지 반도체 품목 소재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합니까? 이번에 백색 국가로 이미 일본이 우리를 전 품목에 대해 규제했기 때문에 다 제소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 그 두 개의 조치가 분리돼서 이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지난 7월 4일부터 예. 시행이 되어서 이미 그 무역 제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걸로 피해가 상황입니다.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아까 네. 2달 반 하셨는데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그 제소 사례를 예. 보더라도 수개월간에 걸쳐서 분석을 하는 게 그 필요합니다. 2달 반이 긴 게 아니군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제한 왜 이게 문제인지 위배되는 요소들을 규정과 함께 다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 3개 조치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나왔다. 그래서 했고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예. 그거는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소 가능성이 열려 있군요.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단하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한 20초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청취자들께 포부한 말씀.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리고 대학 연구소 합심해서 대응을 잘 해왔고 여기에 국민들의 응원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슬기롭게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응원과 그러한 그 기업들의 그 노력 그런 거를 저희가 더욱더 정부에서 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예.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런 점에서 제소도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